빅스톨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일본에서 열릴 예정인 올림픽이 취소되면 89조 원 이상의 경제 손실이 발생한다는 전망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그러다 보니 일본 입장에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개최를 해야겠죠. 한겨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월부터 열리는 도쿄올림픽을 예정대로 치르고 싶다고 말했으나 코로나19 감염 확산 여파에 국제올림픽위원회가 긴급 대책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위스 로잔에 본부가 있는 국제올림픽위는 모든 국제경기단체 수장들이 참여하는 긴급 화상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일본 NHK 방송과 AFP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선수들이 올림픽 참가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각종 국제대회에서 예선전을 통과하거나 일정 순위에 올라야 하는데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국제스포츠 경기대회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달 초 세계유도연맹은 다음 달 30일까지 모든 도쿄올림픽 예선대회를 취소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배드민턴과 수영, 야구 등 다른 상당수 종목도 국제대회를 취소 또는 연기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는 긴급 화상회의에서 도쿄올림픽 조직위와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관련 대응에 관해 설명하고 취소된 올림픽 관련 국제대회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5달도 채 남지 않은 도쿄올림픽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벌써 차질을 겪고 있는데요. 도쿄올림픽 성화는 지난 12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채화됐으나 그리스 내 성화 봉송식은 감염 우려로 불과 하루 만에 중단됐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비공개로 성화 봉송식을 진행했는데 스파르타에서 사람들이 몰려든 탓이죠. 19일 아테네에서 개최 도시인 도쿄로 성화를 넘겨주는 의식도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만 해도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예정대로 개최할 수 있다고 장담했으나 이제는 크게 걱정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도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연계해 나가겠다. 국제올림픽위도 세계보건기구와 연계하고 있다. 우리들은 어쨌든 감염 확대를 극복하고 올림픽을 무사히 예정대로 개최하고 싶다고 말한 데 그쳤습니다. 한정판 신발들은 출시되는 상품을 사기도 힘들지만 일단 사고 나면 중고임에도 몇 배의 가격으로 거래되곤 하죠.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는 한정판 스니커즈 거래 플랫폼 크림을 출시한다고 하네요. 크림은 구매한 신제품을 되팔아 시세 차익을 확보하는 리셀 플랫폼으로 시세 예측, 익명 거래 등 중개 시스템을 갖추고 전문 검수팀을 통한 안전 거래를 보장한다고 스노우는 설명했습니다. 회사 측은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한정판 스니커즈 리셀은 웃돈이 금세부터 스니커테크, 즉 스니커즈 플러스 재테크란 신조어가 나올 정도라며 세계 스니커즈 리셀 시장은 지난해 2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됐고 2025년까지 약 7조 원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노우는 크림으로 전 세계 이용자를 확보하고 상품과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를 유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김미진 크림 리더는 단순한 거래 중개 플랫폼을 넘어 스니커즈와 리셀 시장을 즐기는 고객이 상품과 콘텐츠를 기반으로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향한다며 향후에도 유명인 소장품을 오프라인에서 전시하는 등 온 오프라인 연동형 서비스와 행사로 스니커즈 향유 문화의 대중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뚜기는 가뚜기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기업이죠. 이 기업의 오너 가족이 유튜브 방송을 한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아이뉴스24는 함영준 오뚜기 회장의 장녀 함현지 씨가 멀티채널 네트워크 업계 유명 기업인 샌드박스 네트워크와 계약을 맺고 유튜브 채널 공식 운영에 나서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너 일가의 소셜미디어를 통한 활동이 회사 이미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칫 말 한마디로 오너 리스크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요. 샌드박스는 방송인 도티가 창업한 기업으로 유튜브 콘텐츠 제작 등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함 씨는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에 첫 콘텐츠로 아버지가 운영하는 오뚜기가 만든 3분 카레를 선택했습니다. 함 씨는 오뚜기 3분 카레로 4분 만에 완성한 즉석 카레와 자신의 특제 소스를 넣고 55분간 만든 수제 카레를 비교해보는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업계에서는 함 씨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함 씨의 밝은 이미지와 착한 기업으로 알려진 오뚜기의 이미지가 잘 맞아떨어진다는 평가인데요. 앞서 오뚜기는 2016년 말 함 회장이 1,500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5년에 걸쳐 편법 없이 납부하기로 하면서 가뚜기라는 별칭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영향력이 큰 오너 일가의 SNS 활동은 자사 제품을 적극 알리고 소비자들과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반면 한순간의 실수로 기업 이미지를 망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업계 관계자는 오너들의 SNS 활동은 꾸준히 잘 하다가도 한번 잘못하면 안 하느니 못한 경우가 많다며 기업 입장에선 오너 일가의 SNS 활동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며 위기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발레단원 중 일부가 코로나19 확산 관련 조치 기간 중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해 무리를 빚은 일이 있죠. 이에 대해 발레단 측은 초강력 처벌을 내놨다고 합니다. 중앙일보는 국립발레단원 나대한의 해고는 국립발레단 사상 최초의 일이라고 전했는데요. 지금껏 폭력, 이미지 훼손 등의 사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단원들이 있었지만 해고된 단원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국립발레단은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대구 공연을 다녀온 국립발레단이 자체 격리를 결정한 건 24일이었습니다. 나대한은 사흘 뒤인 27일 일본 여행을 떠났고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국립발레단의 내부 규정에 따르면 단원을 해고할 수 있는 규정은 셋인데요. 정당한 이유 없이 7일 이상 연속으로 무단 결근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발레단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성희롱 등의 사유로 발레단의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을 때로 나뉩니다. 징계위원회는 나대한의 이번 행위를 세 번째, 즉 위상해의 위해로 판단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던 이달 초 나대한의 일본 여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화제가 됐는데요. 또 일본은 지난달 27일 영시를 기해 대구광역시, 경북 청도군에서 과거 2주 이내에 머문 적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나대한이 일본 입국을 할 때 허위로 서류를 기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일본 입국 12일 전까지 대구에서 공연을 했기 때문이죠. 나대한은 2018년 무용수들의 연애를 다룬 리얼리티 프로그램 엠넷 썸바디에 출연하며 대중에도 얼굴을 알렸는데요. 국립발레단에선 지난해 정단원이 됐으며 솔로가 아닌 집단으로 무대에 서는 코르드 발레 단원 중 한 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면서 마스크를 빨았어도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데요. 최장 30회 세척이 가능하고 값도 2,000원인 마스크가 나온다면 마스크 대란은 사라질 수 있을까요? 카이스트는 신소재공학과 김일두 교수 연구팀이 나노 섬유를 이용해 KF80에서 94 수준의 필터 효과를 갖는 나노 마스크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나노 마스크는 세탁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어 한 장만으로 최장 한 달 가까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마스크 공급량을 뛰어넘는 수요의 폭증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마스크 풍비 현상을 겪고 있지만 세탁한 뒤에도 성능을 유지한 채 재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가격도 저렴한데요. 면 마스크에 삽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나노 필터는 시판가 기준으로 2,000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마스크 일체형으로 나올 경우 마스크 비용만 더해지는 셈이죠. 김 교수의 나노 마스크는 애초 미세먼지 방지용으로 개발됐는데요.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고분자 소재를 이용해 초미세먼지까지 거를 수 있는 나노 섬유 조직의 마스크를 만든 것이죠. 직경 100에서 500 나노미터 크기를 갖는 나노 섬유를 직각 교차 또는 단일 방향으로 정렬시키는 방식인데 이 기술은 특히 세탁 후에도 우수한 필터 효율이 잘 유지되는 특성을 가졌다고 합니다. 기존 미세먼지 마스크에서 사용하는 정전식 섬유 필터는 섬유 표면에 형성된 정전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소실되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공기 필터의 초기 성능을 완전하게 보존할 수 없습니다. 또 수분이나 물이 닿으면 정전기 기능이 사라져 필터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져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